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던가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하고 오셨어요. 네. 민주당이 뭔가 달라지고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해야만 한다. 그래야 총선 승리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민주당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를 자, 지금 영상으로 두 명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뭔가 좀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친명, 비명 갈등에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진실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두 사람이 지금 전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박용진 의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차 마시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전한 건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게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누구 할 거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안 했다. 그 정책, 현안 뭐 이런 얘기 정도지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비교한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죠? 박지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다. 대안도 없는데 뭐 자꾸 뭐 물러나라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박용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는 모습 보여야 총선서 잘 된다. 당이 결단해야 된다. 이 결단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단이라는 용어는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 비명계가 친명계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는 당이 결단하고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결단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거취에 관해서 결정하는 거 이걸 뜻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희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재명 말고 대안 없다와 민주당이 뭔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가지가 맞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다른 주장 같아요. 황희정성의 이야기 같은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가서 대안이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고 박용진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당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저는 두 가지가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달자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보는 느낌에. 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기질 이야기 나오는데 예. 정치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양산에서 뭔가 지금 우아하게 지금 책방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문학자적 소양을 보이는 분인데 여기 와서 뭐 당내 상황에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듣겠으나 뭘 정치적 메시지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100% 한쪽으로 쏠릴까? 박지원한테 하는 말이 맞아. 아니면은 박용진 의원한테 하는 말이 맞아라고 쏠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퇴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영향이 떨어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기여자가 공로의 공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실을 서서히 조금씩 알면서 제가 보기엔 영향이 깔아앉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영향이 있을까만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 보이죠. 김주수 전 총장님.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의 분석이에요. 모르지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과 비명이라고 꼽히는 의원들 간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단적인 이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 결단의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기소되고 있는 이런 사법적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 그 측면에서 결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혁신하고 또 민생이 중요하니까 민생 노선으로서 당을 운영해 갈 것, 그런 것에 좀 더 나아갈 어떤 예. 당의 혁신, 이런 것들의 결단,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은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예.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국민들의 민심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나 호감도가 하락한다면 그게 따르는 뭔가가 있지만 그게 더 상승하거나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을 두고서 미리 1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로는 별로 의미 없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결단, 첫째 신변의 문제는 좀 더 사법적인 예.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즉각적인 뭐 민주당의 혁신이나 민생 노선 이런 건 지금이라도 바로 혁신의 그 결단을 해야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결단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결단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뭐 결단의 문제는 사실은 사법적 영역은 예. 그대로 진행하되 국민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보다 지금 현재 결단해야 된다면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당이 어떻게 민생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 문제겠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제부터 친명이라고 간주가 되죠? 좀 낯설긴 하네요. 친명이라고 오늘 표현한 언론이 꽤 있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그러니까 전원의 내용을 보면 친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리를 좀 한 셈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 결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 표현 오늘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몇 명이 등장합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이 좀 시각차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예. 본인의 그 사법적 의혹을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 네. 그리고 총선 때는 본인은 뒤로 비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고 의원님 또 주장. 반대하는 네. 분들은 아니 당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따라서 시각이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시행하라는 네.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른 거 뭐 민주당 내에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고 예. 또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는데 이것에 한쪽 편에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편승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견될 만한 강경한 조치,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이게. 말리는 말 정도로도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저 체포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동안 뭐 폭탄이 집중됐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수박 깨기 뭐 이런 거요? 예, 아니 저 폭탄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또 그 주에 수박 깨기 행사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거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니냐? 늦고 약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결단 얘기 참 많이 나오는군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요. 그러나 내용은 사뭇 다르게 쓰고들 있죠, 지금. 자, 전영기 의원.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곧 책방을 다 완공해서 낸다 그러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올 때마다 차 한잔 마시면서 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전원이 꼬이고 서로 다루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뵀을 때도 우리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오해가 생길 거고 그 오해로 인해서 국내 그 민주당의 뭐 내용이 심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꺼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뭐 결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아마 듣고 그러면 이런 혹시 얘기를 그런 거 하지 아닙니까? 혹시 무슨 내용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예스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희도 사실 청년위원장들이 가가지고 우리 당의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뭐 내가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답을 하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사 선택해서 들었다 정도가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취사 선택을 앞으로도 더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혁진 변호사께는 짧게 이런 가운데 지금 뭐 검찰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금주에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기소 내용 중에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 이거는 빠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428억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소를 갖다가 하려면 김만배, 김용, 정진상 3명 중에 적어도 1명의 입을 열었어야 됐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고 앞으로 열 수 있을진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 428억 관련해가지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는데 뭐 누가 계약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 결국 김만배 씨 등의 진술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나머지 혐의로도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 특가법인데 이게 4,800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제3자 뇌물죄거든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성남FC를 인수를 갖다가 했는데 성남FC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자금이 고갈돼가지고 부도가 나오기 직전이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산이든 뭐 네이버든 그런 데다가 현안을 갖다가 다 해결을 갖다가 해주고 그 대가로 뭐 133억 5천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 추가될 가능성 뭐 이런 걸 열어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428억 원 약정 부분 이거는 아직까지 기소 대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몰라야 기소한 상태는 아니고요. 좀 지켜보고요.